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시어머니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40여 년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도 이해가 안 되는 정말 특이한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커플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무난한 중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적당한 회사에 입사해서 연봉도 평균 언저리에서 적당히 받았고요. 외모도 성격도 뭐 하나 특별한 것 없이 무난하고 수수한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다툼 한 번 없이 3년을 사귀었는데요. 서로가 비슷한 사람들이라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처럼 줄 서서 먹는 맛집도 가보고 영화나 전시회도 보러 다니면서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여행을 같이 간 적은 없었습니다. 여행은커녕 남편은 항상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9시만 조금 넘으면 서둘러 집으로 가는 겁니다. 전 늘 그게 불만이었죠. 다 큰 성인 남녀가 9시 땡하면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가는 게 말이 돼? 나는 오빠랑 더 늦게까지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밤늦게 나랑 같이 뭐 하려고. 그거야. 같이 술도 한잔하고, 야경도 보고, 또. 근데 너 이상하다. 왜 갑자기 얼굴은 빨개지고 그러냐? 내가 뭘? 왜 이렇게 덥지? 혼자 빨개져서 씩씩대고 있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미안해. 내가 늦게까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나도 너랑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집에 가서 뭔가 배우려고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운동을 다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세운 계획을 칼같이 지키면서 스케줄대로 열심히 사는 계획형 인간들 말이에요. 전 남편도 그런 건 줄 알았죠.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항상 남편 스케줄에 맞춰 데이트를 하고 일찍 헤어졌습니다. 근데 프로포즈를 받던 날에도 9시 되니까 슬슬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날은 저도 짜증이 나더군요. 뭐야, 오빠? 오늘 같은 날 저녁만 먹고 헤어진다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반지랑 장미꽃도 줬고 스테이크도 먹고 와인도 한잔 했으니까 할 거 다 한 거 아니야? 이제 슬슬 집에 가야지. 오빠, 오늘 하루만 같이 있으면 안 돼? 나 헤어지기 싫어. 나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갈래. 저는 나름대로 초강수를 두고 오빠를 붙잡았는데 오빠는 안 넘어오더군요. 어허, 왜 이러실까? 어머님 걱정하신다. 얼른 들어가. 아니야, 우리 엄마 걱정 안 하셔. 30이 다 돼가는 딸이 집에 너무 꼬박꼬박 들어와도 걱정이라더라. 안 돼. 내가 늦게 들어가면 우리 엄마는 걱정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얼른 가봐야 해. 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10시까지 귀가하는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걸요. 아니, 그동안 집에 빨리 갔던 이유가 오빠 어머님 때문이라고? 오빠 어머님이 걱정하셔서? 사실 우리 엄마에 관해서 너한테 얘기할 게 있는데. 뭔데? 엄마가 좀 특이하신 분이거든. 이제 곧 상견례 하면 뵙게 될 텐데 너무 놀라지 말고 네가 이해 좀 해줘. 우리 엄마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좀 남들하고 다를 뿐이지. 그리고 상견례 날 시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는데 남편이 놀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전 많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아들 마음을 빼앗은 아가씨가 바로 그쪽이었구만. 화통하게 웃으시며 인사를 청하는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흰색 옷을 입고 계시더군요. 흰색 재킷에 흰 바지, 흰 구두에 흰 가방, 거기에 쓰고 계시는 안경테까지도 흰색이더라고요.
조금 놀랬지만 티를 내는 건 실례인 것 같아서 애써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패션이 너무 멋지세요. 진짜 개성이 강하신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좋게 봐주니 좋네. 난 원래 흰색 옷만 입어요. 흰색을 좋아하거든. 옷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가방이며 소품들까지. 난 흰색만 몸에 걸쳐야 돼. 그때까지는 그냥 개성이 강하고 패션 센스가 특이하신 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정하면서 뭔가 조금 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일이 중요해. 무조건 목요일에 해야 돼. 네? 목요일이요? 평일에 결혼하면 손님들이 오시기 힘들 텐데. 맞아요, 사부인. 특히 저희 쪽은 고향이 시골이라 평일에 하면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주말에 하시죠. 절대 안 돼요. 이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무조건 목요일에 해야 합니다. 제 말을 들으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너무 완강하게 나오시는 바람에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 뜻대로 목요일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죠. 근데 제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께서 정말 놀랄만한 일을 벌이고 마셨습니다. 제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제 친구가 깜짝 놀라서는 저한테 막 달려온 겁니다. 왔어? 얼른 와. 같이 사진 찍자. 야, 지금 우리 사진이 문제가 아니야. 밖에 사람들 구경하고 난리 났어. 왜? 무슨 구경거리라도 생겼어? 너희 시어머니 말이야. 아주 신부가 2명인 줄 알겠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시어머니 한복 그거 네가 해드린 거야? 전 무슨 소린가 싶어서 당장에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찾으러 나갔죠. 조금 두리번거리니까 저 멀리 눈부시도록 하얀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니! 어머, 새 신부가 대기실에 얌전히 있을 일이지 왜 돌아다니고 있어? 어머니 뵈러 온 거예요. 이 한복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해드린 거 아니잖아요. 어때? 예쁘지?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 입으려고 준비해뒀던 거야. 시어머니의 한복은 하늘나라 선녀들이나 입었을 법하게 화려함 그 자체더군요. 전 너무 속상했죠. 원래 결혼식 올 때는 신부 생각해서 흰옷을 피하는 게 예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떡하니 저보다 더 화려한 흰 한복을 입고 계시니 속상하는 게 당연했죠. 어머니, 한복이 아무리 예뻐도 시어머니는 푸른 계열 한복을 입는 건데 이렇게 흰색 한복을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워낙 흰색을 좋아하잖니. 푸른색은 나한테 안 받아. 너도 일생에 한 번뿐인 내 아들 장가가는 날인데 나 입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입을 권리는 있는 거 아니니? 그날 저는 하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예식을 마쳐야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몇 달 동안 지인들한테 시어머니가 연예인이냐는 어이없는 질문을 계속 받아야 했고요. 다들 신부보다 시어머니가 더 기억에 남는 결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결혼을 했으니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냥 옷 입는 스타일이 좀 특이할 뿐 별다른 것 없는 보통의 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왕래가 잦아지다 보니 점점 이상한 모습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어머니 드실 반찬을 좀 챙겨서 어머니 댁에 갔는데요. 어머니 방문이 닫혀 있고 그 안에서 어머니가 누구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머, 손님이 오신 건가? 방문을 열어보기도 못해서 말씀 끝내고 나오실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렸죠. 그렇게 30분쯤 지났을 무렵에 드디어 방문이 열렸는데 어머니 혼자 나오시는 겁니다. 어머, 넌 언제 왔니? 왔으면 왔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 저는 손님 오신 줄 알고. 손님? 무슨 손님?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혼자 있는데. 방에서 두 분이 대화하시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는 분명히 두런두런 대화하는 것 같은 말소리를 들었거든요. 상대방 목소리는 잘 안 들렸지만 어머니가 계속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누군가한테 계속 뭘 물어보시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는데 방에 아무도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얘 너 꿈꾼 거 아니니? 나 기다린답시고 소파에 앉아서 졸았네 뭐. 아니에요. 이상하네. 진짜 저 안 졸았는데. 그러고 보니 돌아올 때 현관에 다른 신발도 없었고 누가 있었다고 생각한 건 저의 착각이었나 보다 했습니다. 아니면 요즘 층간소음, 벽간소음이 문제라고 하더니 옆집 TV 소리나 말소리가 들린 거겠거니 생각했죠. 그나저나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너희 집에 가려고 했었어.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너 말이야. 네 남편하고 각방을 좀 써야겠다. 네? 왜요? 글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머니, 저희 지금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각방 쓸 이유도 없고 써서도 안 되죠. 신혼부부가 따로 자면 어떡해요? 얘도 참. 영원히 각방 쓰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 달 말까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 그래야 네 남편한테 좋다는데 그것도 못 해주니?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들 사실 잠자리가 굉장히 예민한 애야. 어려서부터 옆에서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바로 깨더내라고. 그런 애가 30년 넘게 혼자 자다가 남이랑 같이 자려니 얼마나 고역이겠어. 오빠가 그래요? 고역이라고? 아니, 오빠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넌 왜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니? 회사 다니느라 피곤한 사람 잠이라도 편히 자게 해주라는 건데 내가 뭐 틀린 말했니? 괜히 안 해도 될 반찬을 해 나르다가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듣고 나니까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어서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큰맘 먹고 벌인 일이었거든요.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어머니, 너무하시지 않아? 갑자기 왜 각방을 쓰래? 내 생각엔 어머니가 아무래도 미신 같은 걸 너무 많이 믿으시는 것 같아. 원래부터 그러셨어? 좀 그런 편이신 것 같아. 예전부터 뭔가 금기시하는 게 좀 많으셨어. 어떤 거? 회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하시고 일찍 자야 된다 그러시고 무슨 색깔 속옷 같은 거 입지 말라 하시고 그 정도? 근데 그 정도 잔소리는 다른 엄마들도 다 하지 않나? 남편은 어머니의 이상한 간섭들을 그냥 보통 잔소리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좀 이상했죠. 어느 엄마가 다 큰 아들 속옷 색깔 가지고 잔소리를 할까요? 아무튼 어머니 좀 특이하셔. 어떻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오빠처럼 무난하고 순한 아들이 나왔나 싶다니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전 너무 깜짝 놀랐죠. 밤 9시도 넘은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게다가 번호키 비밀번호는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안 알려드렸거든요. 놀라서 얼른 뛰어나가 보니 시어머니가 웬 이불 보따리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전 일단 오빠를 째려봤죠. 번호키 비번을 알려준 건 당연히 오빠였을 테니까요. 어머니, 이 밤에 여긴 웬일이세요? 아유, 얼른 이것 좀 받아봐라. 어머니는 이불 보따리를 저한테 던지다시피 건네주시더군요. 그거 구스다운 이불인데 누가 선물로 주더라고. 너희 주려고 얼른 가져왔지. 어때? 엄청 가볍고 포근하지 않니? 세아가 너는 오늘 나랑 이 이불 덮고 같이 자자.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거실에 나란히 누웠어요. 새하얀 구스다운 이불을 덮고요. 어머니, 이러려고 오신 거죠? 저랑 오빠랑 각방 쓰게 하려고. 그래. 아무래도 네가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아들은 예전부터 기가 좀 약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키웠는지 아니? 안 좋다는 건 다 피하고 좋다는 것만 해가면서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야. 이제 나 대신 네가 내 아들을 지켜야 해. 알겠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저희 신혼집 거실에서 머무르시다가 그달 말이 지나고 나서야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23살에 혼자 되신 후 이날 이때껏 저희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에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니 얼마나 고생을 하며 귀하게 키우셨겠어요. 저는 넓은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지나친 관심이나 이상한 요구들을 웬만하면 맞춰드리기로 했어요. 그게 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려고 노력하던 저도 도저히 따르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어머니가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임신 8개월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아이를 병원에서 낳지 말고 집에서 낳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저 무조건 당신 뜻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이것만은 도저히 못 들어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단호하게 거절하고 병원에서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제가 임신성 당뇨도 있고 아이도 여가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인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딸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우리 예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놓고 왔다고. 저 애 때문에 내 아들 등골 빠지는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니? 어머니, 그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그 애 겨우 4살이에요. 어머니 손녀딸이라고요. 근데 애를 버렸다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가 네 딸 중한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이 제일로 소중하다. 내 아들 힘들게 하는 건 누구라도 내가 용서 못해.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게 왜 아픈 애를 낳아가지고 내 아들 고생길로 들어서게 하냐고 왜?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대꾸할 시간도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발악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정신없이 고속도로 휴게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CCTV를 확인한 순간 시어머니의 믿을 수 없는 행동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딸은 몸이 성치 않았어요. 얼마 전에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이라는 소아희귀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안 그래도 제가 당신 말 안 듣고 제멋대로 병원에서 낳았다며 딸아이를 못마땅해 하시던 시어머니는 아주 제대로 난리가 났었죠. 그러게 내가 뭐라든 그 애 병원에서 낳지 말고 집에서 낳으라고 했지. 내 말 안 듣고 끝끝내 잘난 척하고 병원 가더니 부정 탄 거 봐라. 이제 어쩔래? 어머니, 그때 저는 임신성 당뇨도 있었고 아이도 거꾸로 들어서서 집에서 출산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둘 다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그래서 네 뜻대로 병원에서 나왔는데 애가 왜 저 모양이냐? 뭐 급성 림프고 뭐라고? 이름도 그렇게 어려운 희귀병에 걸렸는데 치료하는데 한두 푼으로 된다디? 치료비는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이고 내 아들만 불쌍하지. 내 아들만 불쌍해. 어머니, 돈 걱정은 마세요. 아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돈이 문제겠어요?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살려야지요. 그렇게 돈 쏟아부어서 낳을 수는 있고 그거 불치병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잘 치료하면 예후가 좋대요. 저랑 오빠랑 골수 이식해주려고 골수 검사도 받았어요. 잠깐 뭐라고? 골수 이식? 지금 내 아들 골수를 뺀다는 거냐? 네, 적합성 검사 들어갔어요. 잘 맞기만 하면 골수 이식으로 완치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절대 안 돼. 네? 내 아들 털끝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어머니, 너무하세요. 그럼 아픈 애를 내버려 두란 말씀이세요? 골수는 기증해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얘나 어머니 손녀딸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어머니 아들이 낳은 자식이라고요. 시끄러워.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내 아들 몸에 칼을 대려고 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너 그러다 천벌받아.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왜 자꾸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세요? 아이 살리겠다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누가 천벌을 받아요? 자, 엄마 그만 진정하세요. 아직 저랑 예나랑 골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결과도 안 나왔어요. 걱정 마시고 일단 집에 가 계세요. 보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를 겨우 달래서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가 미워서 의절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일단 제 딸만 생각하면서 꾹 참기로 했어요. 가족 간에 큰 소리 나고 싸움 일어나 봤자 애한테 좋을 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수 검사 결과만 기다렸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건 바로 다음 날 오후였어요. 앞으로 아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회사에 휴직기를 내고 돌아왔는데 집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베이비시터에게 예나를 맡기고 갔는데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 당장 베이비시터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죠. 이모님, 우리 예나랑 어디 나가셨어요? 왜 집에 안 계세요? 네? 아까 예나 할머니가 오셔서 예나 데려가셨는데 엄마가 데려오라고 했다던데 못 만나셨어요? 뭐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받지 않으시더군요. 남편도 얼른 집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는 연락됐어? 아니, 전화 안 받으셔. 대체 예나 데리고 어디를 가신 거지?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미안해서 장난감이라도 사주려고 데리고 나가신 거 아닐까? 그래도 하나뿐인 손녀딸인데 아프다고 하니 엄마도 마음에 걸리셨을 거야. 너무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군요. 어머니, 예나는요? 그 애는 이제 찾지 마라. 우리 집 아이 될 인연이 아니었어.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예나 어디 있냐고요? 제가 무섭게 소리를 지르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실토를 하시더군요. 그 애 때문에 우리 아들 등골 빠지는 거 보기 싫어서 내가 처리했어. 처리했다뇨? 애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요, 빨리! 내 아들이 걔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싫어서 갖다 버렸다, 왜? 일단 아이를 찾는 게 급선무였어요. 저와 남편은 어머니가 예나를 내려놓고 왔다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구석구석 뒤져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얼른 보안실로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죠. 아이가 없어졌다고요? 아무리 봐도 휴게소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휴게소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좀 찾아볼게요. 보안실 직원은 휴게소로 진입하는 도로 쪽 CCTV를 확인하다가 뭔가를 발견하고 저희를 불렀습니다. 여기 좀 와보세요. 이 아이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아이를 갓길에 그냥 내려놓고 가버리네? 아이, 저 위험한 곳에 저러다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아이 할머니가 차에 태워서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 할머니가 왜 애를 저기다가 내려놓고 갔대? 시어머니는 예나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왔다고 하셨는데 CCTV를 보니 휴게소가 아니라 고속도로 갓길에 아이를 내리게 한 다음에 그대로 가버리시는 겁니다. CCTV 속 아이는 놀라고 당황했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가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저기가 어디예요? 얼른 가서 애부터 찾아야죠. 진입로를 막든 차량 통제를 하든 빨리 우리 애부터 구해주세요, 네? 그때 다른 직원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CCTV 속 예나를 보고는 아른 체를 하시더군요. 에? 아까 그 아이네? 저희 아이 보셨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아까 갓길에서 아이 발견했다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어떤 분이 아이를 구조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곳은 없는데 혹시 몰라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경찰에도 연락했고요. 아이 부모님 되세요? 네, 저희가 그 아이 아빠 엄마입니다. 얼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저희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예나야!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응, 할머니가 엄마 보러 간다고 해서 같이 나왔는데 할머니를 잃어버렸어. 할머니가 차 세워놓고 온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차가 와서 좀 무서웠어. 근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병원에 데려다 줬어. 그래,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다 괜찮아. 이렇게 상황을 뻔히 다 알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어머니의 행동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아이를 구해주신 분은 감사하게도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예나 옆에서 아이를 지켜봐주고 계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분께 감사하다고 몇 번씩이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분은 살해를 하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시더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신 분 시어머니라고 했나요? 앞으로는 할머니랑 아이랑 둘만 놔두고 어디 가지 마세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아이를 내려놓고 갔다는도 믿기 어려운데 그 위치에 아이를 내려놓다니 아유 정말 위험한 짓이었어요. 아이 발견된 곳이 커브 끝나는 지점이라 사각지대거든요. 차들이 못 보고 전부 지나친단 말이에요. 정말 일부러 그 자리에 내려놓으신 거라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 유기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시어머니 조심하세요. 저희는 아이를 되찾았지만 마음은 아이를 찾으러 올 때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혹시라도 할머니가 자기를 버린 걸 알고 마음의 상처라도 받을까 걱정이 됐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조심하라고 한 그분의 말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국 남편과 한바탕 말다툼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그분 얘기하는 거 들었지? 당신 어머니 정말 큰일 내실 분이야. 나 진짜 무서워. 그 사람 우리 애나 구해준 건 감사하지만 그 사람 말만 믿고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돼, 여보. 오빠도 CCTV 봤잖아. 내가 그 사람 말만 듣고 이러는 건 아니지. 어떻게 애를 거기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 차가 쌩쌩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갓길에다 말이야. 이건 애를 버린 정도가 아니야. 그냥 사지로 내모른 거지. 엄마가 얘네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건 나도 할 말 없어. 진짜 당신한테나 얘나한테나 미안하게 생각해. 이건 내가 평생을 들어서라도 꼭 당신한테 갚을게. 그런데 엄마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한 번만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돼? 뭐? 날 보고 지금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말이야? 내 자식 상대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인 어머니를 내가 이해해야 해? 화만 내지 말고 일단 돌아가서 엄마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응? 오빠, 나 이거 어머니 신고할 수도 있어. 어머니가 아이 데려다가 유기해서 유기한 거라고. 나 지금 당신 어머니라서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감사드릴 생각하지 마. 이번엔 진짜 그냥은 못 넘어가. 그동안 어머니가 이상한 거 시키고 옷 색깔에 집착하시고 방에서 막 혼잣말 하시고 그런 거 그냥 다 참고 넘어갔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우리 예나가 위험할 뻔했다고. 그래, 당신 화 많이 난 건 알겠는데 어쨌든 아이는 찾았으니까 그걸로 된 거잖아. 일단 집에 가자. 가서 얘기하자. 화는 좀 그만 내고. 그런데 집에 도착한 저와 남편은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얼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네? 무서워. 너무 무서워. 뭐가요? 뭐가 무서워요? 내 아들이 잘못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저 멀쩡하니까 이제 그만 진정하세요. 지금 그분이 화가 많이 나셨어.
진짜 노하셨다고. 이제 곧 너한테 큰일이 날 거야. 엄마, 그런 일은 없어요. 난 괜찮아. 제발 진정 좀 해요. 남편이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꽉 안고 안정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도 남편이 괜찮은 걸 확인하고는 그제서야 조금 안심하는 눈치더군요. 어머니가 진정이 되고 나자 저는 어머니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CCTV 다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놓고 왔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아니던걸요? 그 어린애를 차가 막 지나다니는 고속도로 갓길에 내리게 했잖아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 애 잘못되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근데 어머니 입에서는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 제가 CCTV를 보고 왔다니까요? 번호판 보고 어머니 차인 것도 확인했고요. 운전석에 앉은 어머니 인상착의도 다 확인했어요. 왜 발뺌을 하고 그러세요? 내가 그런 게 아니래도. 그럼 대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신령님. 네? 뭐요? 전 황당해서 대꾸할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말문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령님이 그러다니. 신령님이 누구예요? 엄마 진짜 아들 속상하게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냐고요? 엄마 혹시 침이라도 걸린 거야? 응? 남편은 속상함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정말 치매가 의심될 정도로 어머니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놀라고 당황한 남편과 저에게 시어머니는 더욱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내 아들한테 평생 숨겨온 이야기인데 말이야.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오늘 너희한테 다 털어놓을란다. 사실은 말이다. 나는 신기가 있단다. 네? 그게 무슨 어머님이 신기가 있다고요? 그래. 신이 나한테 매일 속삭여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신령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야, 진짜라니까. 너 내가 방에서 누구랑 대화하는 거 들었다고 했지. 그거 전부 신령님이랑 얘기한 거야. 신혼 초에 어머님 집에 갔다가 방 안에서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신령님이란 존재와 대화하는 거였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내가 흰 옷만 입는 것도 너희들 각방 쓰게 한 것도 전부 신령님이 시켜서 한 거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화가 없고 내 아들이 잘 된다고 하셨다. 그럼 오빠 10시까지 집에 들어오도록 한 것도, 그리고 우리 애나 길바닥에 두고 오라고 한 것도 전부 그 신령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신령님 목소리대로 해야 내 아들은 무탈하게 잘 살 수 있단 말이다. 근데 네가 버린 애를 다시 데려왔으니 신령님이 노하실 거야. 이제 어떡하냐? 천벌이 내릴 거라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는 신기니 신령님이니 그런 거 안 믿어요. 어머니는 천벌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먼저 받으셔야 해요. 제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헛소리하는 어머니를 보니 소름이 끼치고 무섭더군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예나를 데리고 여기를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제가 예나를 안고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제발 나를 봐서 엄마 용서해줘. 오빠는 지금 어머니 상태를 보고도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 저리 비켜. 여기 있다가는 나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 앞으로 어머니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어떻게 알아? 일단 나는 나갈 거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래도 내 엄마잖아. 나한테는 정말 고맙고 소중한 분이야. 엄마 없었으면 나 이렇게 번듯하게 살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라. 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남편은 너무 간절히 저를 붙잡는데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됐지만 오빠는 아직 사랑했나 봐요. 사랑하는 오빠의 슬픈 눈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가는 대신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재웠어요. 그 사이에 오빠는 어머니를 진정시켜드렸죠. 예나를 재우고 나와보니 어머니도 많이 안정을 찾으신 것 같더군요. 얌전히 소파 한쪽에 앉아 계셨어요. 오빠, 어머니는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대화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 같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오빠 말대로 치매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는 거 오빠도 느끼고 있었지. 엄마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다는 건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지. 그동안 내가 왜 몰랐겠어. 엄마랑 나랑 둘이서 한 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혼자서 대화하시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고 내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집착하신다는 건 나도 느꼈지. 어머니가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들이 비상식적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게 나를 걱정해서 나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 아니까 그냥 엄마 뜻대로 따라드리고 싶었어. 그동안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없었고 게다가 우리 엄마 일생을 나 때문에 정말 고생만 하셨거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23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핏덩이 남편을 데리고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살리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고 병원비만 산더미 같은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억척스럽게 일해서 그 빚 다 갚고 하나뿐인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지 짐작하고도 남았죠.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해. 우리 예나가 큰일 날 뻔했어. 오빠도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해. 이대로 그냥 두면 어머니만 더 힘들어지실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요즘 어머니가 점점 심해지신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까지 벌이실 줄은 정말 몰랐다. 정말 너한테 면목 없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나한테 면목 없을 일이 뭐가 있어. 그건 걱정 마. 오빠 힘들겠지만 내일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보자.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엄마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 같다는 말이지? 그래, 오빠는 어머니를 계속 보고 자라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 그치만 내가 보기엔 당장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야.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지만 결국 제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당장 다음 날 어머니를 모시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갔죠. 각종 검사를 한 후에 의사가 진단을 내리더군요.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죠. 어머님 조현병입니다. 네? 조현병이요? 네. 그동안 치료도 안 받고 어떻게 견디셨어요? 망상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이 환청이랑 환시도 있고 과대망상도 있고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 어떡하죠? 조현병은 치료만 잘 받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도 다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은 우울증도 너무 심하시고 조현병 증상도 중증이라 일단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망하는 남편에게 의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아드님 걱정이 많으시더군요. 아마 혼자 되시고 나서 아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마음의 병을 만든 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많이 아픈 상태에서도 본인 생각보다는 아드님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지금 어머니를 지켜드릴 사람은 가족분들밖에 없으니까요.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병실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병동 밖에서 배웅했어요. 거기는 폐쇄병동이라 보호자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잔뜩 풀이 죽어서 웅크리고 계신 게 많이 힘들고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여기서 밥 잘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퇴원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 너도 밥 잘 먹고 있어라. 엄마가 아파서 미안하다.
내가 아프면 우리 아들이 고생인데 어떡하니?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마시고 어머니 몸부터 챙기세요. 저희가 자주 면회 올게요. 기운 내시고요. 네? 어머니를 정신병동에 입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이 가여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지금껏 조현병에 걸린 어머니의 테두리에 갇혀서 어떻게든 어머니에게 맞춰드리려고 갖은 애를 썼을 남편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정말 아파서 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조현병이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야. 내가 그동안 너무 무지했어.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지도 모르고 엄마 원하는 대로만 해드리면 마음이 편해지실 줄 알고 그저 하라는 대로만 했으니 진작에 병원에 한번 모시고 왔으면 다들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다. 여보랑 얘나한테도 정말 미안해. 우리한테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 내 가족의 허물인데 내가 덮어줘야지 어쩌겠어. 너무 고맙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 나 혼자서는 못 견뎠을 것 같아. 저는 울먹이는 남편을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오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저렇게 폐쇄병동에 보호자도 없이 엄마 혼자 두고 오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발길이 안 떨어진다. 꼭 내가 엄마를 저기다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병 낫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버린 것 같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지금은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아.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일단 병부터 나아야지, 안 그래? 그리고 우리한테는 예나도 있잖아. 예나도 살려야지. 그러니까 독하게 마음 먹고 우리 힘내자. 어머니도 예나도 내가 다 지켜줄게. 오빠,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어요. 이제 환청과 환시 같은 증상도 없어졌고 병원에서도 약도 잘 드시고 밥도 잘 드시면서 병원 생활 잘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남편도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일주일쯤 후에는 면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예나의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아버님 골수가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서 이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입원 수속하고 이식 준비하시죠. 예나는 무사히 남편의 골수를 이식받았습니다. 이제 제 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남편과 함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어머니는 조금 수척해지셨지만 표정만은 밝아지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알지. 내가 우리 며느리를 모를까.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좋아. 여기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하니까 좋아.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예전보다 많이 건강해진 것 같다. 엄마, 나도 왔어요. 어머, 우리 아들 왔니? 어머니는 남편을 보자 너무 좋아하시면서 남편을 꼭 끌어안으시더군요.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해, 아들. 아니야, 엄마. 미안하긴. 나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 치료 잘 받고 많이 좋아지셨다던데. 이제 그 신령님 목소리도 안 들린다면서? 아유, 그 얘기는 왜 꺼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여기 와서 선생님이랑 얘기 나눠보니까 알겠더라. 너한테 미안하지 뭐. 엄마,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그걸로 다 됐어요. 과거에 어땠는지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 지금 괜찮은 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지나간 과거 생각해서 뭘 하겠니? 내가 얼른 나아서 앞으로 너희들한테 잘할게. 참, 엄마, 예나 말이야 골수 이식 받았어요. 내 골수가 예나랑 맞았어. 그래, 네 골수를 줬다고? 어머니가 예나 소식을 듣고 한참 뭔가를 생각하는 듯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전 살짝 긴장했죠. 예전에 골수 이식을 엄청나게 반대하셨는데
괜히 얘기를 꺼내서 아직 온전치 않은 어머니를 자극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축하를 해주시더군요. 아유, 다행이다. 그 어린 게 고생 많았네. 그래도 잘 끝났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정말 축하해. 얼른 나가서 우리 손녀딸 보고 싶네. 아니, 이제 너희들이 안 보여주려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예나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해요. 얼른 퇴원하셔서 건강해진 우리 예나 보셔야죠. 예나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어머니는 울컥하신 것 같더군요. 뭐 잘해주는 할머니라고. 그 어린 것이 할미를 보고 싶어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쁘다 소리 한 번 안 해준 할머니인데 예나한테 너무 미안하다. 예나가 그날 일 다 기억하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유, 그런 짓을 버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있다 내가. 예나는 할머니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 안 해요. 할머니가 뭔가 착각을 해서 자기랑 헤어지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이는 무사하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울면 몸도 마음도 다 힘들어져요. 앞으로 우리 전부 울 일 없을 거예요. 좋은 생각만 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퇴원을 기원하던 모두의 바람과 달리 어머니는 정신병원을 나오셔서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했어요. 연로한 나이에 오랜 병원 생활로 쇠약해져서 폐렴에 걸리신 겁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가 큰 효과가 있어서 어머니의 조현병 증상은 거의 없어졌지만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이 또 다른 병을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어머니 컨디션 좀 어떠세요? 숨만 조금 차지 머리는 맑아. 잡생각도 안 나고 전부 네 덕이야.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어머니가 잘 이겨내신 거죠. 아니야. 네가 결단을 내려서 나를 정신병원에 데려간 거잖아. 너 아니었으면 나는 일평생을 잘못된 망상이나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 괴롭혔을 거다. 너한테 꼭 고맙다는 말도 하고 사과도 하고 싶었어. 내가 예나한테 한 짓은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란 거 나도 잘 안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것 이외에도 내가 널 괴롭게 한 일이 있다면 전부 다 사과할게. 미안해. 정신 나간 노인네가 버린 짓이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렴. 그래야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시긴 어딜 가신다고.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 그만하시고 얼른 일어나셔야죠. 예나 아빠랑 예나랑 다들 어머니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 다시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기운 내세요. 저는 어머니께 고운 꽃무늬 니트와 예쁜 핑크빛 털모자를 선물해 드렸어요. 일평생 흰색 옷만 고집해오던 어머니가 가여웠거든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한번 입어보세요. 곱다. 너무 고와. 이렇게 예쁜 색이 다 있구나. 날 따뜻해지면 이거 입고 꽃구경 가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이겨내셔야 해요. 아니야. 난 힘들 것 같아. 내 몸은 내가 알지. 그래도 너 덕분에 조현병도 낫고 온전한 내 정신으로 떠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고맙고 미안해. 예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우리 아들한테도 엄마가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고 꼭 전해줄래? 이 말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어요. 이날이 어머니와 온전한 대화를 나눈 마지막 면회가 되고 말았거든요. 어머니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더니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며칠 후 저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조현병과 싸우며 안타까운 삶을 사신 어머니의 영혼이 이제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남편과 다시 건강해진 제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